정스타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스타 일요일이지만 베트남 총리의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하여 남부 베트남뿐 아니라 베트남 전역 격리 완화 발표를 접하고 영상을 제작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5월 20일부터 코로나를 봉쇄하고 제로 코로나로 가기 위해 도시 봉쇄 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8월부터는 강력한 16호령 플러스 알파라는 초유의 봉쇄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외출 제한과 야간 통행 금지라는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8월과 9월은 가히 전염병 하에 인간의 자유권이 철저히 제한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일이 넘는 봉쇄 정책으로 각종 베트남의 거시 경제 지표들은 경제 위험성을 경고했고 한편으로는 언론들도 산업 및 민간 부분의 어려움을 경고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난 9월 초 드디어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발표하고 도시 봉쇄 완화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 발표들은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의 저조함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말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어제 베트남은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지난 토요일 발표에서 베트남이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정책을 완화하고 기업들은 다음 주부터 생산을 재개하여 경제를 부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4월 말까지 세계 최고의 격리 성공 수준을 유지했던 베트남은 4차 대유행 이후 강력한 도시 봉쇄를 통한 코비드 제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바이러스와 공존을 모색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실패를 인정한 셈입니다. 현재의 방역 관련 봉쇄 정책은 일부 지역 공장의 폐쇄를 강요하고 제조업 주도의 베트남 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찐 정부는 회의에서 9월 30일부터는 안전한 지역의 코로나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비즈니스 및 사회활동을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는 것은 단지 물리적 장벽과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현재 팬데믹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이 결정은요, 베트남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일일 사망률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며 토요일에 9,68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표되어 3일 연속 확진자 수가 10,000명 미만을 기록한 데 따른 발표이며 현재 베트남은 74만 6,600여 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18,4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남부의 엄격한 폐쇄 규정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정부의 경고를 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응옌 찌둥 기획투자부 장관은요, 베트남은 올해 국내 총생산 GDP가 3.5에서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목표치인 6.5%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인구 9,800만 명의 베트남, 거의 1억이죠. 이 베트남이 백신 프로그램을 가속하고 있는데요. 1일 접종 수가 70만 건에 이르지만 현재 접종률은요 7.6%로 동남아 지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표와 함께요, 호치민시가 정상적 생활로 진입할 준비를 함에 따라 9월 30일까지 내부 지역 바리케이트 장벽을 제거하고 이동 허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호치민시로 이어지는 관문에 있는 코로나 검문소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호치민 개발연구소 소장이자 총리 자문단의 일원인 짠 호앙 응안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9월 30일까지 내부 지역에 설치된 장벽을 제거하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정상화 기간에 진입할 것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검문소는 남쪽 경제구역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게이트웨이에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부익다홍의 시무역국 국장은요, 앞으로 이전과 같이 도로에서 이동허가 서류를 검사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출발 및 목적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3일에서 4일은 정말 지옥과 같은 혼란을 겪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전에 이동허가 서류를 없애고 새롭게 출발 및 목적지를 확인한다는 것, 어떻게 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찌되었든 도로 바리케이트 장벽이 제거됩니다. 대신 레스토랑, 슈퍼마켓 또는 공장과 같은 장소에서 무작위로 신속한 테스트 및 검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부인은 덧붙였습니다. 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좋은 소식인데 어떻게 이 정책을 실행할지 궁금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호치민시가 위드 코로나 하기 위해서 경제 재개 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주거 지역의 작은 골목 안에 있는 바리케이트뿐 아니라 병동과 구역을 구분하는 장벽을 곧 제거하고 이동 허가를 폐기해야 한다고 제안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호치민시가 가장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파도와 씨름하면서 경찰과 군대가 사람들의 이동 허가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근무하는 900개 이상의 바리케이트 장벽을 설치하였었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사업체와 주민들은 이러한 장벽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유통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불평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제거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호치민은 4차 대유행 이후 5월 20일부터 다양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했고 7월 9일 이후 모든 사람이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필수적인 목적으로만 외출이 가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래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자 사상 초유의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강력한 도시봉쇄 정책을 시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100여일의 의미 없는 모험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베트남 경제에 검붉은 경고를 내렸으며 드디어 이들이 말하는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정책은 백신 접종률 증가와 함께 계속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국민들과 교민들은 마지막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개로 생각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또 다른 고개를 넘어야 한다면 이제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스타도 이제 예측했듯이 10월 15일 이전 국내선이 열리고 호치민으로 가는 길이 열리길 마지막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